더 많은 호마르케이가 합류했다. 정밀도와 장거리 타격으로 알려진 호마르케이 로켓 발사 체계로 부대 전투력이 상승했다.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케이가 제16 기계사단에 배치되면서 부대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제16 기계사단 예와 제1포병여단이 호마르케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4세트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력화되면서 놀라운 유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 호마르 A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이어 호마르케이는 세 번째로 도입한 신형 장비라고 했습니다. 1포병여단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와 국경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호마르케이가 수도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국경에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호마르케이의 국경 배치는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호마르케이는 최근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경과 마주한 1포병여단에 배치되는 호마르케이는 한국이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를 달아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제7 전술 미사일 비행대가 해체된 2005년 9월 말 이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무는 굉장한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한국제 최신 K2 흑배전차로 단거리 교전에 나서고 K9 자주포로 40에서 50km 표적을 제압하며 호마르케이로 300km 안팎의 표적을 타격할 유력적인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호마르케이를 받아본 폴란드군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배치된 폴란드 제18포병연대 제3 미사일 사단에서는 호마르케이 15기를 도입하면서 병사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a systemie Homarka umożliwia zamontowanie dwóch podów, czyli 2 razy 6 rakiet CGR-080 albo 2 rakiety CTM-290 lub wymiennie rakieta 1 CTM CGR. W zależności od zamontowanego poda w pakiecie mówimy o 2 zdolnościach. Jedną z nich jest Chunmoo Guided Rocket 080. Jest to pocisk rakietowy o przybliżonej donośności 80 km. Natomiast Chunmoo Tactical Missile, jego zasięg określany jest około 290 km. No to daje bardzo dużą elastyczność w działaniu przełożonych i planowaniu użycia tego systemu. Z punktu widzenia dowódcy dywizjonu najważniejszym aspektem, że jest to sprzęt nowy, na gwarancji. W tym momencie ciężko jeszcze mówić o bezawaryjności, ale wierzymy głęboko w to, że te wszystkie testy, bo te testy odbywały się zarówno w Korei z przedstawicielami Agencji Uzbrojenia, Zarządu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jak i nas jako użytkownika, czy odpowiednich instytutów badawczych, które badały ten sprzęt przed wprowadzeniem go do Sił Zbrojnych, zagwarantują nam bezawaryjne użytkowanie tego systemu. I z punktu widzenia dowódcy dywizjonu to jest bardzo ważna informacja, bo wtedy my będziemy mogli skupić się na szkoleniu. 폴란드에 이어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이제는 K2 전차까지 도입하려 하는 루마니아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통과할 수 없는 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23일 폴란드는 다시는 러시아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동부 국경을 강화하는데 복잡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로 강력한 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폴란드의 천문 다연장 로켓에 새로운 미사일을 제안한 것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80km 사거리 CGR-80에 더해 KT-XSM의 수출형인 290km의 사거리를 가진 CTM-290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즈 한국 김민수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9월 23일 하나 폴란드 다연장 로켓 전투함 킬러 ASBM 미사일 통합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하나는 원래 유성함법 및 관성항법으로만 유도돼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CTM MI 미사일을 개조하여 배를 추적하고 격침시키는 능력을 갖춰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조할 수 있다는 보관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CTM MI 미사일의 기수 부분에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달리는 적외선 탐색기는 표적을 탐지해야 할 종말 단계에서 뚜껑과 비슷한 슈라우드를 분리해서 적 함선을 추적하는데 이 구조는 하나가 만들고 있는 SM의 ABM, 대탄도탄, 유도탄
일명 한국판 사드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SM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첨무에서도 전탄킬러로 불릴 대함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폴란드 제16 기계사단 제1포병여단에서 왜 그토록 강력한 전력을 갖췄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장국 김인석 위원은 폴란드가 이번에 제안받은 대함미사일을 자국의 해안방어 시스템에 통합할 경우 러시아 소유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전투함 없이 봉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구매한 노르웨이제 대함미사일 NSM과 함께 쓸 경우 러시아 전투함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앞으로 비싼 대함미사일 대신 대지 및 대함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천무 ASBM을 사용하면 비공, 비룡의 천무 ASBM으로 구성된 3단계 해안방어 미사일 전력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천무에 장착되는 대함탄도미사일은 중동 국가들도 탐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도 좁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을 견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제 대함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국가들은 해안방어 시스템으로 천무 로켓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소식을 가장 반길만한 국가는 오래전부터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노르웨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길게 북극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 전투함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군사정보를 주로 다루는 하크메이스는 9월 21일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흥미롭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천무에서 쏠 수 있는 총 4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사거리 80km, 160km, 290km, 290 플러스 km로 적어 놓았습니다. 하크메이스는 이 사진에서 노르웨이 군대를 위한 K-29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정부 콩스버그는 현재 가장 빠른 배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도 최고인 K-29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양하고 흥미로운 K-29 미사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160km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90km 이상의 미사일은 한국이 고객을 위해 MTCR을 우회하여 새로운 4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준비할 것이라는 소식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노르웨이에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크메이스는 특수 미사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K-29 미사일은 하이마스 탄약보다 10에서 40%까지 저렴한데 K-29는 미국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현대식 로켓 포병 체계라고 했습니다. 한국군만 해도 약 370여 대를 보유할 계획이며 폴란드가 주문한 288대의 K-29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문한 알려지지 않은 양을 합치면 엄청난 수가 생산되었고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육군이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해 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와 KNN 자주포 4문, 전투지원 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해군도 카타르군과 최초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해군의 천왕봉급 상륙함 노적봉함이 카타르 도하근해에서 카타르와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부대에 항공 육군의 저력을 보여주고 K2 전차와 KNN 자주포 등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